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과 이해를 위해서 공감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늘 관계를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고 또 타인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소통하고 공감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우님들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제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제일 걱정이 되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취업을 하면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속에서 이렇게 가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이 이제 크신 것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실습을 갈 때 모르는 기관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 또 첫 직장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는지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늘 우리의 고민이고 또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늘 소통하며 살고 있는데 소통의 방법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의사소통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늘 관계하면서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길을 가다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고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제목 기사를 보게 되고 또 페북에 들어가서 혹시 어떤 정보는 없나? 이렇게 좀 찾게 되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예전 같으면 같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막 소파에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각자의 방에서 SNS를 보다가 거실에 나와서 잠시 음식을 먹고 할 얘기를 하면서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통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자 관심 분야의 핸드폰을 보면서 각자의 관심사를 또 소통을 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일로 와봐 이런 일이 있어 이거 한번 봐 되게 웃기지 않아?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화되면서 소통의 방법은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달라진 소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나만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공감하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미스터 트롯 여러분 떠오르시죠? 저도 막 새벽 1시까지 막 이날을 기다리면서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막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어도 제가 이걸 왜 봤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 트롯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 하나가 공감이 되고 여기에 나오시는 사람들의 출연진들의 삶과 노래와 웃음과 이 긴장감과 이런 것들이 막 기다려지면서 이 시간이 막 너무 다이나믹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여기에 참여하고 열광하면서 보내는 이런 시간. 저는 너무 이 시간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임영웅의 그 임영웅의 1등 하신 그분의 노래를 노사연의 노래를 이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 가사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익어간다는 말. 저도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익어간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을 되게 막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래, 익어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공감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트롯을 통해서 인생을 노래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하면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들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4, 5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응원하냐고 막 하면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 또 공감하는 시간들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열광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예, 높은 시청률을 차지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소통과 공감을 했던 이 드라마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청률을 높일 수밖에 없을까? 그 핵심에는 저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공감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이처럼 소통과 공감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특히 이 가사와 드라마를 통해서 내 자신의 추억 속 이야기를 연상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을 저 드라마와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대변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임영웅 노래를 듣고 시청자분이 엄마한테 연락해줘서 그 노래를 듣고 내가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오히려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노래라는 것이 가사 하나하나와 그 음성과 눈빛과 몸짓 제스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일수록 시청자들은 더 많이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말하고 살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느낀다라는 의미로 무엇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 또는 무엇을 아는 지식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감이란 말은 티체너가 히라버로 번역한 건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대상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느끼는 과정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 공감이란 용어는 최근에는 상담이나 심리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 공감이란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또는 연구 변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공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잠시 살펴보면요. 공감은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욕구와 감정을 그쵸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내 말을 잘 알아듣네? 어머 나에게 관심이 있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문을 열면서 엄마 먹을 거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공감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먹을 거 있어 또는 먹을 거 없어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그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답을 주는 그런 일반적인 언어이겠죠. 정말 공감이라는 것은 문을 열자마자 엄마 먹을 거 있어 라고 하는 것. 이 아이 욕구는 뭘까요? 우리 딸이 또는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그 욕구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뭐 실습을 하든 취업을 하신다고 할 때 클라이언트가 선생님 예를 들면 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선생님한테 먹을 거를 사달라고 하다니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누구누구가 지금 많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사주고 안 사주고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알아차려 주는 것이 되게 공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고 배가 고프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지금 선생님이 지갑이 없어. 또는 선생님이 지금은 사주고 싶지만 수업 시간이라 사줄 수가 없어. 라든가 그 상황에 맞게 답은 다음 해줘도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감의 의미는 무엇에 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대개 우리들 자신 외의 대상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 대상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서 어떤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안다는 거죠. 예, 이처럼 우리가 그 일반적인 의미로서 그 공감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대개 우리들 자신 이외의 대상 속으로 들어가 그 대상을 이해하는 능력, 그렇죠. 또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외에 그 다른 대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대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자동차 판매업 다시 말해 세일즈맨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영업사원으로서 탑을 달리는 겁니다. 늘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등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자,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분의 소개로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새로 나온 차를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마침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5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20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일즈맨은 20분에 자기 차를 막 거품을 물고 홍보할 수도 있었겠지만 관찰을 했습니다. 본인하고 비슷하게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맨은 공통점을 찾고 이 의사 선생님한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참 공부하는 거 참 힘들어하죠. 하면서 이제 그 또래의 아이들의 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맞아요. 우리 아이도 요즘에 학교 생활하는데 이런 점이 어렵고 참 아이가 전공 선택하는데 대학 가는데도 어려워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5분 정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 세일즈맨이 뭐를 해야 될까요? 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일즈만은 차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일즈만은 그렇게 이분하고 관계 형성을 한 다음에 그런데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의사의 길을 어떻게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1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사가 됐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본인의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로 제가 전문 용어가 아닌데 써볼게요. 야매로 예전에는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또 대체의학이라고 얘기를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막 침도 놓고 뜸도 뜨고 이런 일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각 아버지한테 환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환자가 찾아와서 이 아버지가 침도 놔주고 뜸도 떠줬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침도 맞고 뜸도 뜨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버지가 생명을 살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자책하시면서 아버지가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다가 아버지도 그 우울증으로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가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어린 시절에 이 의사 선생님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너는 의사가 되어서 이런 환자들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의사 선생님은 어릴 때보다 나는 정식적인 라이센스를 가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의사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한마디에 이 세일즈맨은 자동차 세일즈맨은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랬냐고 눈을 맞춰주고 또 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관심을 갖고 들어주면서 이렇게 30분이 경과했다는 거예요. 15분 남았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의사 선생님이 가지 않고 오히려 직원한테 전화해서 조금 늦는다고 전달해달라고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사실은 저는 차가 새 차가 있는데 우리 와이프에게 차 한 대를 바꿔주려고 하는데 이런 차 이런 모델 좀 소개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 언제 다시 방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맨은 비록 차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질문하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이런 관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탑을 달리는 세일즈맨의 자리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가 관계하고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공감 우리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감과 동감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공감, 이런 이야기는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과 의미가 다른데, 예를 들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우리가 동정 많이 들어보잖아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에게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하면서 그에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그냥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객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면서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자기의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장 공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반응해야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바라봐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아까 세일즈맨의 예를 들은 것처럼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는 것, 상대방과 서로 공감하는 것은 스스로를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방의 감정과 하나가 되어 도움을 주고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망치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뭘로 보일까요? 못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곳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타협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타협하고 또 타인의 관점에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결국은 소통과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대인관계를 잘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아까 세일즈맨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연륜과 또 자녀가 몇 살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저분이 의사인데 어떻게 의사가 됐나, 이게 마음을 읽고 관심을 먼저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서로가 친밀감이 형성됐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차를 판매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상대방을 향해 관심을 보이고 또
관심을 보일 때, 그렇군요. 그러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아버님이 그러셨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추임새와 또 적절한 질문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것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여 확인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감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가까워지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을 형성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공감하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자,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